자,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특강 안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데 특강 안내에 앞서 일단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재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수생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편입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들 중에서 변수가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게.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학교를 가야 돼.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를 잘 못 가는 경우가 꽤 돼. 또 반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은 당연히 좋은 학교를 못 가니 정상이지. 근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 네가 그 학교를 갔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인 점수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시험처럼 시험 한번 딱 봐서 그 한 가지 결과로 인해서 쫙쫙쫙 나눠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달라. 유형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또 배운 부분이 또 어느 정도나 또 나오냐 이런 것들이 되게 워낙 크기 때문에 편입시험은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점수대로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네가 생각하는 만큼 네 점수대로 좋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 또 반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점수가 안 나오도 불구하고 또 생각보다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야기야. 남은 기간 솔직히 진짜 힘들어. 점수가 안 나오든 점수가 잘 나오든 지금 이제 오늘 11월 9일인데 이제 빠르면 12월 초부터 원서 쓰거든. 그리고 원서 쓰고 하면은 또 재수생들 알겠지만 정신없어. 공부도 제대로 못해. 그렇게 어영부영 또 시험 보게 되고 그렇게 시간 금방 쭉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뭐 2달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체력 많이 다 깎아 먹었잖아. 그리고 체력이 이제 이미 다 방전됐잖아.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데 정신력도 어느 정도의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정신력도 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내가 장담하건대 편입 준비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 그 이상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많이 무너져. 근데 상식적으로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상반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있지. 그것들은 시험장에서 솔직히 거의 기억 안 나. 왜? 그 정도의 우리가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겠지. 근데 하반기 때는 얘기가 달라. 하반기 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그러니까 시험에 가까이에서 배운 내용들은,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한 내용들은 실전 시험장에서 기억날 가능성이 되게 커. 그래서 하반기의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상식적으로. 특히 뭐 자연계 학생들은 뭐 너희들 많이 알잖아. 수학은 상반기 때부터 하반기 때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야. 상반기 때 네가 수학하는 거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 근데 하반기 때 네가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그 학습적인 내용들은 실전 시험장에서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반기 학습이 더욱더 중요한 거야.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뒤로 가면 당연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편입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 초반에 열심히 하고 하반기 들어서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게 장거리 싸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막판 돼서 편입 준비생들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너에게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몰라.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만심 갖지 말고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심 갖지 말고 끝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또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점수대로 하면은 솔직히 조금 희망점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변수가 너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너의 점수보다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변수가 있거든 분명히 편입은.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지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데 조금 더 기운 내서 끝까지 최선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편입시험만큼 변수 큰 시험 없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특강 안내는 자연계 학생들은 필요 없어. 자연계 학생들은 뭐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실시하는 정규 수업에만 충실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남은 시간은 수학에다가 거의 올인해서 열심히 학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부터는 인문계 학생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저번에 한번 현강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인문계는 한 5% 정도만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한다. 그래서 뭐 남학생들 기준으로 중대 이상, 여학생들 기준으로 뭐 2대 이상, 그래서 인문계는 5%. 물론 모두 다 성적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일수록 상위권 학교 갈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고, 성적이 안 나올수록 상위권 학교에 갈 확률은 줄어들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5명 가나? 그게 인문계 상위권의 현실이 그래. 자연계는 아니거든. 자연계는 100명 중에 10명, 많으면 20명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게 인문계랑 자연계 차이점이 커. 그러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가 초반에는 당연히 상위권학교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너한테 상위권학교를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네가 5% 안에 못 들어서 상위권학교에 합격을 못한다면 편입을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학교에 합격을 못한다면 그 밑에 있는 학교들에 우리는 이제 또 목표를 둬야 돼. 그렇게 해서 근데 황당한 건 뭐냐? 5%면 이제 나머지는 결국 95%거든. 그럼 95%의 학생들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학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험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들도 레벨이 상당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칠판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11월, 이게 내일부터 하는 특강인데 동영상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특강 제목에서 너무 티납니다. 체중 필살기 찍기 특강.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시험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최대한 빨리 쫙 해서 찍어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싹 할 텐데, 특히 내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학교들이 있어. 홍익대, 뭐 숙명여대, 세종대, 뭐 단국대, 아주대, 뭐 광운대, 생명대, 가천대, 경기대, 서울여대. 자,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이 100% 중에서 한 20% 이상 나와.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문법과 어휘를 합쳤을 때 100% 중에서 40% 이상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합격을 꼭 해야 되는 학교들이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그래도 편입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법, 그리고 어휘 문법 합쳤을 때 생각보다 비중이 큰 학교들이 상당히 꽤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상위권 학교에서 어휘 문법 많이 안 나오는 학교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학교 들어가면 좋지. 근데 만약에 그 학교는 5%밖에 못 들어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학교들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보험이 아니잖아.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편입 준비생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문법 잘 못해. 왜 못하냐면 이유는 간단해. 문법에다가 올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야. 솔직히 까놓고 할까? 지금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파트에서 문법보다 중요한 게 뭐야? 어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독해 논리가 더 중요해. 그럼 뭐 자연계 학생은 수학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파트의 그런 거로 봤을 때, 중요성으로 봤을 때 문법 파트가 제일 안 중요한 파트거든? 난 문법 선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때 문법 파트에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야.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야. 만약에 문법 하나 갖고만 네가 시간을 올인한다고 해봐라. 지금보다 당연히 많은 문제를 맞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부탁을 하나,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딱 할게.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이 특강을 꼭 안 들어도 됩니다. 뭐 형광생이든 인강생이든 뭐 다른 외부생이든 상관없어. 근데 이 자신은 있어. 특강을 안 들었을 때 네가 시험장에서 맞는 문법 문제의 개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특강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능력까지는 되거든. 이 특강을 들으면 특강을 안 듣는 학생에 비해서 내가 적으면은 한두 문제 정도는 문법에서 더 맞게 해줄 수 있고, 정말로 많이 만약에 그게 적중이 된다면 내가 두세 문제까지는 더 맞게 해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이 특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형광등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인강등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마지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딱 해서 이제 4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토요일, 11월 17일 토요일, 11월 24일 토요일, 12월 1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수업, 이걸 한꺼번에 특강을 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특강을 4번 하는 게 아니라 요때 하고 요 진도에 맞춰서 다음 특강하고 또 다음 특강하고 이렇게 해서 4번. 그래서 강남 캠퍼스는 내일부터, 강남은 아침 10시부터 12시 40분. 근데 강남은 아침 10시에 엘리베이터가 미어 터져.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업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업 시작을 한 10분 뒤, 20분 뒤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마쳐서 내가 유도리 있게 수업 진행을 하고. 그리고 노원 캠퍼스는 15시 30분, 오후 3시 반. 그래서 강남에서 내가 넘어오는 시간 뭐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시 10분까지 하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물론 대부분 뭐 강남 다니는 학생들은 강남 거 들으면 되고, 노원 다니는 학생은 노원 거 들으면 되고, 그리고 외부생들은 자기가 가까운 거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수강료는 원래 10만원인데 현강과 뭐 외부생 모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5만원 다 지원해서 수강료 부담 그렇게 크게 안 갖도록 해서 요 4번 특강 다 포함해서 딱 5만원만 되면 특강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다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특강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 특강 시작하니까
특강 시작하기 한 20분 전, 30분 전에 각 캠퍼스에 가서 저스틴 교수님 외부생인데 특강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고 자리 안내 받고서 특강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연계는 이 특강 들을 시간 없어. 너희들은 수학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 물론 5%에 해서 사인권 학교를 가. 근데 지금 내가 실판이 적히는 학교들도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학교들 최신 기출문제 지금 내가 언급한 학교들은 올해 1월 달에 봤던 2018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갖고 얘기하는 거야. 문법 하나 갖고서는 20% 이상, 합쳐서는 한 40% 이상의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왜? 독해 논리는 공부라는 게 기간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독해나 논리식이라는 거 언어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말 그대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어휘 문법은 그만큼 네가 시간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현강에서도 조금 약간 화내면서 얘기까지 했는데 나는 이 특강을 왜 하느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원래는 더 커. 왜냐면 지금 인문계 학생들에서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을 지금 상태로 가면은 거의 다 올킬이야. 자연계는 그래도 어디든 붙어. 근데 인문계는 점수 안 나오면 진짜 다 떨어져. 그래서 나는 뭘 바라는 거냐면 남은 기간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문법이라도 그래도 조금 더 하라도 하고 그리고 좀 이따 뭐 얘기하지만 어휘라도 조금 더 해서 그래서 뭐라도 조금 해서 어디든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건데 공부는 성격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특강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특강인데 막상 특강을 하지. 그럼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앉아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이 특강 내에서 뭐 얼마나 배우겠냐 대부분 다 알겠지. 그리고 뭐 몇 문제 정도만 맞다 저거 했었지. 근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걔네들은 또 공부를 하거든 더 열심히.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아예 노력을 안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학생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 하나 깔려야 돼. 점수가 안 나와도 마지막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일단은 문법 중심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어휘 얘기할게. 자 어휘는 우리가 어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어휘 문제도 풀어보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어휘 기출 문제를 매일매일 한 50문제씩 딱딱딱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틀린 어휘를 딱딱딱 정리해서 넘겨버리는 게 제일 최고야.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비록 한 번이지만 내가 50문제를 어휘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원래 기존 특강에서는 내가 범위를 정해줬었거든. 특강 들어간 학생들한테. 근데 지금부터 이제 범위 없어. 랜덤이야. 전체 범위 다 해서 내가 50문제, 위클리 문제. 그래서 실전 기출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휘문제 기출문제에서 50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보고서 곧장 해설지 나눠줘서 채점하고 결과 내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들 너희들이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휘 점검하고 해서 특강 지금까지 진행했었지만 하반기 때는 내가 이 어휘를 진행했었는데 특강 들어갔을 때 어휘 돈 많이 든다고 다 얘기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어휘하고 문법 비중이 좀 높은 학교들에서 어떻게 해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렇게 해서 특강 내일부터 부창 들어갑니다. 원래 솔직히 좀 일주일 전, 뭐 2주 전에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동영상을 찍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 도움 필요로 하고 그리고 특강 들을 수 있는 학생들 물론 뭐 지방이나 뭐 거리적으로 절대 안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미안합니다. 뭐 따로 이거는 인강을 촬영하는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강 진행되니까 현강으로 돌릴 수 있는 학생들은 내일부터 직접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생들 빼고 오로지 인문계 학생들만 알겠지? 그래서 이 시간에 따로 뭔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저스틴과 함께 주말이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편의시험은 변수가 진짜 큰 시험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변수에 내가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좀 할 수 있는 부분 할 거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동영상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